안녕하십니까, ENTJA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?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습니다. 옛날에 제가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가 언제였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당할 때 검찰총장 바로 위가 대통령이 아니죠. 검찰총장 위가 법무장관, 그리고 총리, 그리고 대통령,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상식적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바로 직속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아니고 밑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겁니다.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에요. 근데 검찰 개혁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적폐네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한테도 쩔쩔매는, 꼼짝도 못하는, 그러면서 같은 정당에 있는 조국 전 장관, 추미애 전 장관은 그냥 친하니까 잘라버리는. 이게 문재인의 미다치입니다. 문재인이,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비판을 했죠.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극상이잖아요. 하극상. 이 하극상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만 뻐끔뻐끔 거리는 거예요. 기자들이 뭐 입장이 어떠냐,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. 침묵을 일관하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셨죠.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 중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원래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도 많고요. 흔히 말하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. 문재인 지지하는 이 문파라는 분들, 쓰레기가 많아요. 문파 중에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는 요즘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유튜버들이 비판했던 아주 문재인 문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사타파 TV 아닙니까? 해병아찌라든가 심혁기자라든가 더탐사라든가 등등, 김두일이라든가 등등이 쟁쟁한 유튜버들이 시사타파의 또 어두운 면들을 양지를 다 끌어올려서 폭로를 했죠.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자처를 했고,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 채널에 출연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는 문파라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. 존나게 멍청하거나 더럽게 나쁘거나,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멍청했기 때문에 샤타파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다. 또 멍청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, 또 멍청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, 이래 아주 그냥 1등 공신들이 문파죠, 문파. 한때는 조국 전 장관 막 지지한다고 했다가, 추미애 장관 지지한다고 했다가, 결국 또 윤석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문파였죠. 이게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집권하는 내내 해외로만 돌아다녔어요. 어떻게 보면 여행 유튜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집권 내내 그냥 해외로만 돌았죠. 행정부의 수장이거든요.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인지 외교부 장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툭 하면 해외로 나갑니다. 틈만 하면 해외로 나가요. 차라리 그냥 대통령 하지 말고 여행 유튜버를 하지 그랬나 싶어요. 근데 이제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얻어 걸린 대통령.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. 문재인 같은 경우는
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고 그 노사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신 전에 문재인을 막 되게 축해 세웠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쪽에 들러붙고, 그래서 얻어 걸린 또 지지자가 생기고, 그러다가 이제 계속 낙선하다가, 낙선할 수밖에 없지. 무능하니까. 무능한 거는 자타공인이니까. 그러고 있는데요. 촛불 혁명이 일어나면서 얻어 걸려서 어부지리로, 원래 제목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놈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요. 문재인이 왜 이렇게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줬을까? 심지어는 퇴임하기 직전에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하면서, 그러면 씨발 그 추미애나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아니냐? 씨발. 이런 욕이 가능하죠, 그렇죠? 왜 윤석열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추미애나 조국은 왜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이 아니냐? 이상하죠, 논리가. 네. 그게 이제 두 놈의 공통점이 어부질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친한 이유가, 끼리끼리 노는 이유고, 또 이상하게 윤석열이 좋아한다 봐. 추미애는 싫고 조국도 싫고, 어떻게 임기를 채운 법무장관이 없어. 이게 제가 예전에 그래서 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권리당원 게시판에 눈방 뻐끔거리는 문재인 딱 한마디 했더니, 문바가 그때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. 저를 그냥 게시판 작성 글 자체를 금지시키더라고요. 민주당 써왔습니다. 민주당 또 하나 문제가 있죠. 의석수 많을 때는 수박 타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, 의석수가 부족할 때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고, 그러니까 많아도 못하고 적어도 못하고. 내년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윤석열 탄핵시킨 거에 핵심이란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지금 충분히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불구하고 못하는데 내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수박들은 이재명 잡아주면서 또 한 번 해먹으려고 하고 있고, 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팔아가지고 또 지지율을 얻어서 또 어부지리로 이득 봐서 당선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죽여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고,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걸로 나선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율을 또 발판으로 해서 또 한 번 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고,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이자 또 스토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을 지지하면은 또 지난 총선 때는 문재인이 탄핵될 수 있다, 그런 위기감을 막 극대화하면서 민주당 몰빵을 외쳤는데, 막상 몰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4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그러기 시작하니까 수박들 타령하면서 수박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죠. 진짜 그냥 웃기는 상황이 아니고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정청래라든가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국회의원 해먹어야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민주당을 밀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공천 받으려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고쳐서 쓰자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펴죠. 근데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. 그 핵심적인 뭐냐면 지금 한 거 있냐 이겁니다. 지금도 의석수가 적지 않거든요.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.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?
이렇게 얘기하면 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한원 함정에 빠지는 거다, 그렇게 또 이상한 논리를 펴요. 지난 5년을 봅시다. 5년, 4, 5년 동안 진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게 무엇가 있느냐? 없단 말이에요. 한 게 없다는 게 핵심이죠. 할 수 없는 거예요. 할 수 없는 이유는 수박 때문이라는데, 지금 가결표 던진 사람 누군지도 우리는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. 마지막 그러니까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박을 뭐 정리합니까?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이렇게 비판받을 것 같으면 수박 타령하고, 그리고 수박을 몰아내려면 더 민주당을 뭐 지지해야 된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하는 거예요. 이 민주당 자체가 수박이 없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. 민주당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정당이 아니고, 그냥 이런 저런 잡다한 그런 의견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, 지금 뭐 수박이라고 추정되는 의원들을 다음에 공천에 앉으면 또 안 나타날 것 같죠. 그렇지가 않아요. 생리 자체가 이 수박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지지층은 또 다른 수박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당원과 전혀 무관하게 국회의원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고 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당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. 민주당 당원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, 그 얘기예요. 근데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견제와 균형, 자유민주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딱 주류가 생기면 비주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중심으로 간다? 혼혈일체돼서 모든 당원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. 그거는 하나가 되어서 뭐 하나로 뭉쳐가지고,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걸 아셔야 된다, 여러분.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, 그냥 그건 희망 고문이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이 필요한 거예요. 진보당이 되었건 기본소득당이 되었건 뭔가 이런 새로운 어떤 세대의 정치당이 나와야 되는 거지, 기존에 뭐 50대, 60대, 70대 득실되고 있는 이 민주당 다시 한번 뭐해주고 뭐하고 그게 바로, 그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. 다들 내년에 이제 뭐 총선에서 당선돼가지고 국회를 하려고 다 그냥 나불을 걸고 있지만, 한 가지 불변의 진실이 있어요. 지난 총선 압승 이후에 한 게 무엇이 있느냐?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. 이게 바뀐다? 3살 버릇 여든갑니다. 바뀔 수가 없어요. 지난 민주당의 역사를 돌아보세요. 계속 찢어졌다가 합당했다가 부정했다가 합당했다가, 그 역사가 자체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게 없다, 그 얘기입니다.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.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, 면책 특권, 특히 불체포 특권, 이거는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. 대의민주주의제입니다, 여러분. 국민들 대신 대표자를 정한 게 국회의원이에요.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특권이에요. 국회의원은 곧 국민인 겁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벌여라? 국민들을 주권자에게 독재자에 대한 정황권을 포기하라는 얘기고,
체포당하지 않은 특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. 정의당이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마치 어떤 초법적인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는 주권자가 독재자한테 저항할 수 있는, 독재자의 불법한 또 무리한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은 똥멍청이 집단이다, 좆도 모르는 정당이다, 이런 정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,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것 자체가,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똥멍청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. 정의당은